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발표할 건물은 연방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지금 건물을 짓기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때는 1875년에서 78년이고 이후에 리노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6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다시 지어지게 되고요. 위치는 지금 인발리덴슈트라세 44번지이고 원래 처음에 지었던 건축가는 아우구스트 틸데이고 나중에 이제 막스 투들러에서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정부 건물이고요. 옛날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건물입니다. 전체 면적은 2364제곱미터이고 1억하고 6,400만 유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이제 얼마나 비용이 들었나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상 보고 있듯이 슈프레강 위쪽으로 해서 있는 지금 저희도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자연사 박물관 옆에 요 쪼로로 붙어 있는 건물인데요. 저희가 원래 다루는 책에서는 요 앞쪽 건물만 되어 있고 이제 제가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도 발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위에서 보았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각각 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은요, 원래 이제 주립지질연구소 및 광업 아카데미였어요. 이제 건축가 아우구스트 틸데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지어졌고, 이제 이 아카데미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를린 공대의 전신이 되고, 이제 지질학 연구소여서 덕분에 자연사 박물관이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부 사진은 1945년 이전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질학 란데삼트, 뭐 이걸 바꾸면은 지질학 청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당시에도 건물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동독시계도 마찬가지로 지질학적 건물로 사용되긴 했는데, 근데 좀 많이 붕괴가 되고 안 좋은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리노베이션이 이제 96년에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문화재 앙상블로 보호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지금 옆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괴된 모습이 쭉 나와 있고요. 왜 파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전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건물인데 되게 중요한 건물인데 이게 너무나도 많이 망가졌다라고 해서 이제 리노베이션을 쭉 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건축적으로 특히 귀중한 부분에 이제 들을 싹 다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건물의 특성을 남기자가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이제 건물 레노베이션이 된 부분은 새로운 엘레멘트 혹은 새로운 요소라고 해야겠죠? 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구분되어서 복원이 되었고요. 이제 외관뿐만 아니라 평면도 이제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인도 싹 다 이 복원의 개념에 맞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건물의 특성이 이제 지질 주립 연구소랑 이제 프로이센 광산 아카데미의 목적에 따라 창성되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측면이나 아니면 마련된 설비들이 처음부터 건물 컨셉의 일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비율, 프로포션이라고 하죠. 프로포션이 넓고 방이 크고 시원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평면도에 이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넓은 호프, 아트리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아한 계단 등이 건물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독시기 때 넓은 비율이 싹 다 줄어들어요. 큰 방은 싱글룸으로 나누고 천장을 삽입해서 방 높이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아트리움 주변에 넓은 아케이드도 다 벽돌을 쌓아서 이제 방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실적인 기능을 원래 할 수 있는데 이제 아트리움이 이제 창고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리노베이션이 들어갔고 이 리노베이션을 지금 평면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아케이드를 다시 개방하고 이제 벽으로 둘러싸인 돌 기둥들을 갖다 싹 다 드러내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내부 이제 다시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날 아트리움이 새로 다시 생겨났는데
대략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심하게 부식된 아트리움 지붕의 철 구조물을 갖다 원래 형태로 재건을 했고요. 계단 같은 경우도 다 기본 모양으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복원된 이후 이 건물은 통일된 독일의 교통 디지털 인프라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3D로 표현된 모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빨간색 두 개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은 옛날 건물에 추가로 새로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이 두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후 공모전이 한번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막스 두들러가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서 이 교통부의 확장 건물을 갖다가 더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6층짜리 건물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막스 두들러에 따르면은 이 건물들이 슌켈이 있었을 시기에 그 바우 아카데미의 건축적인 문법을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을 반영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겠죠. 그래서 1999년 11월에 첫 번째 증축된 건물이 지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은요, 29,000평방미터이고, 이제 356개의 사무실이 있고, 3개의 회의실이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모습이고요.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전형적인 오래된 건물과 이제 규모나 아니면 건물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땅층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살짝 더 높게 나와 있는데 1.8m 이제 바닥 높이도 딱 맞춰서 이 옆에 있는 건물이랑 맞춰서 싹 다 층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호프 여기 보이시다시피 있죠. 그래서 이 건물 1층 높이에 이제 그리드형 이제 유리로 싹 다 만들었고 이 홀 위에는 이제 물, 돌, 자연이라고 하는 디자인적인 테마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확장된 건물은요. 평방 15,200m의 이제 260개의 사무실 공간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확장 건물이랑 되게 디자인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안뜰과 지붕은 부분적으로 녹색을 사용해서 이제 창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했고, 첫 번째 건물과는 약간 구조적인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기 역시 파사드는 커다란 자연석 석판으로 구성되었고, 이제 첫 번째 증축 건물이 이제 오래된 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건물은 그렇진 않죠. 그 대신 여기에는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서 계단은 뭐 없는데 뭐 베리어 프리로 이제 쭉 이동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발표 마칠게요.